크립토토마토 오늘도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분위기가 좋았었던 암호화폐 시장, 지금은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단계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동안은 극단적 공포에 머물렀었던 암호화폐 시장 같은 경우는 최근에 가격 상승과 함께 탐욕 단계로 넘어오기도 했었습니다. 건전한 조정이 될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나온 소식들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국내 짧은 소식입니다. 한국은행이 지난 8일 발표한 해외경제 포커스 디지털 혁신에 따른 금융 부분 패러다임 전환 가능성을 통해서 암호화폐에 대한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다라고 하는데요. 암호화폐들은 법정 화폐로 통용될 가능성은 낮다. 다만 민간 영역에서 사용되며 투기 수단으로서의 관심은 지속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금융 자산 아닌가요? 왜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해주지 않는 것인가? 그리고 혹시라도 나중에 원화가 흔들리기 시작하면은 암호화폐가 국내에서도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한편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의 존재를 제대로 인정을 하고 암호화폐 결제의 합법화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우크라이나의 디지털 변환부의 차관 보르냐코프 씨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새로운 암호화폐 법안이 암호화폐로 결제하는 것을 합법화시킬 것. 자, 물론 법정 화폐로 취급은 되지 않겠지만은 우크라이나 내에서 암호화폐 결제를 상용화를 시키겠다,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물론 해당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은 우크라이나 내에서 법정 화폐랑 암호화폐가 경쟁을 하게 되는 구도도 형성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과연 우크라이나 의회는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인가? 제 개인적으로는 다가오는 주에 우루과이 관련된 업데이트가 좀 나오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과연 우루과이에서도 법정화폐로 비트코인을 채택할 수 있을 것인가, 좀 더 자세한 사항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이죠. 암호화폐 과세 및 미국의 암호화폐 시장의 향방을 결정짓게 될 암호화폐 과세법 인프라 법안 수정에 관한 것인데요. 원래 어제 결판이 났었어야 되는데 오늘로 미뤄졌고, 잘하면 내일까지도 미뤄지게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이 신경전이 치열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얼마 전에 미국 내에서 암호화폐 업계를 위축시킬 수 있는 의견들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라고 알려진 제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아니 이번에는 암호화폐 지지파들이 암호화폐 업계를 위해서 제출을 한 개정안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내비쳤다라고 하는데요. 뭐 어쩌라는 것인가? 이 마귀할멈의 속내는 무엇일까? 암호화폐를 어느 정도 견제를 하면서도 세금만 뽑아먹겠다라는 그런 수작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런 상황에 대해서 강력한 비트코인 지지자인 트위터의 CEO 잭 돌시도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인프라 법안에 표기된 브로커의 정의가 무엇인가? 최근 미국 의회에서 얍삽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 법안을 굉장히 길게 만들어가지고 보통 사람들은 반대할 수 있는 그런 법안들을 살짝 끼워 넣기를 한다라고 하죠. 그래가지고 은근슬쩍 통과를 시킨다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애매한 단어를 사용해가지고 브로커라고 해놓고 뭉뚱그려가지고 전부 다 포함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브로커라는 정의를 확실히 해줘야 된다라고 잭돌 씨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개수작 부리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아무튼 여러 가지로 굉장히 골치가 아픈 상황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이렇게 계속 불평과 불만이 쏟아지자 또 다른 개정안에 부분적인 수정이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작업증명뿐만 아니라 지분증명에 관련된 암호화폐도 세금에서 제외를 시켜주겠다. 자, 그런데 아직도 이 증명 방식 중에 컨센서스라든지 그 외의 개발자들에 대한 수정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여전히 크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인프라 법안이 정말 심각한 사안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미국 내 암호화폐 인플루언서들이라든지 업계 관계자들은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당장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의 상원 의원에게 사무실에 전화를 해가지고 암호화폐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전달하라. 그래서 이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막아달라고 이야기를 하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고, 미국 내에서는 지금 현재 암호화폐를 죽이지 말라라는 그런 운동까지 일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자, 아무튼 이 굉장히 골치 아픈 사안인데요. 어떻게 될 것인지 계속해서 진행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머리를 식힐 겸 지금까지 이더리움 몇 개가 소각됐는지 또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14,063개가 소각됐네요. 자, 이 소각되고 있는 이더리움들을 지켜보고 있노라니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직 8월 초반이긴 합니다만 이더리움
월봉을 지금 확인을 해보신다면 굉장히 강력한 강세를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네요. 이대로 쭉쭉 콩나물 자라듯이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기를 바라보고, 그 다음 비트코인 소식으로 넘어가기 전에 얼마 전에 크립토닷컴이 UFC와 엄청난 규모의 계약을 체결을 했죠. 그러면서 UFC 대회 선수들이 크립토닷컴 로고가 새겨진 티셔츠를 입고 등장하고 있는 모습이 많이 또 목격이 됐다라고 합니다. 굉장한 홍보 효과를 누리게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미국 채굴 기업과 합병을 진행했었던 미국의 나스닥 상장사 스피어 3D가 비트코인 채굴 기기를 대량으로 매입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스피어 3D는 전에 채굴 기업인 그리폰 디지털 마이닝과 합병을 진행한 회사이고요. 그리폰 디지털 마이닝 같은 경우는 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유지하면서 채굴을 진행하고 있는 회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채굴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채굴기들을 추가로 매입을 하고 있는 상황. 예상했었던 대로 중국에서 채굴자들을 내쫓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비트코인 가격에 안 좋은 영향을 끼쳤었으나 장기적으로는 엄청나게 긍정적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죠. 이상하게 최근 공산당들의 행태를 보면은 이 자기 자신을 때리는 듯한, 자기 발등을 자기가 찍는 듯한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자국 기업들도 마구잡이로 때려가면서 증시도 막 떨구고 있죠. 행태가 정말 괴이한데 설마 변태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또한 중국에서는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를 시키고 암호화폐를 보유하는 것 자체를 불법으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그런 소문들이 돌고 있는 가운데, 또 한국에 중국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 있죠. 중국의 검은 자금들도 굉장히 많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 중국에서 암호화폐 단속을 하기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최근에 김치 프리미엄도 6개월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것은 굉장히 좋죠.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 다음에는 비트코인 분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전에 잠깐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문페이지라고 해가지고 이 만월이 떴을 때는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고 초승달이 떴을 때는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는 그런, 또 이제 어처구니 없지만은 은근슬쩍 잘 맞아 떨어져 가는, 장난 같지만은 나름 진지한 지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 상승 전에 또 만월이 한번 떴었다라고 하죠. 그리고 이번 상승 후 오늘 내일쯤 해가지고 초승달이 뜰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부터 좀 떨어지지 않겠느냐, 몇몇 사람들은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저번 주 CME 비트코인 선물 마감이 42,970달러에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갭이 지금 생겼죠.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일단 42,000달러 선까지 떨어지는지 주시하면서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최근에 비트코인 6,000개가 코인베이스로 넘어갔습니다. 과연 비트코인 매도 압력을 강화시킬 것인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최근에 45,500달러 선까지 올라갔었는데 거기에 딱 200일 이동평균이 있는 자리라고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미 이 200일 이동평균을 한 번에 뚫지는 못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었고, 그래서 이 자리에서 수익 실현을 한 사람들이 꽤 있을 것이다 라는 예측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비트코인은 어디까지 조정을 받게 될 것인가? CME 갭만 채우고 다시 올라가게 될 것인지, 아니면은 더 아래까지 내려가게 될 것인지, 그것이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비트코인 최근 강세와 더불어 가지고 비트코인 골든 크로스 또한 다가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기세라면은 비트코인이 앞으로 일주일 내로 골든 크로스를 한번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최근 골든 크로스보다 더욱더 강력한 굉장히 긍정적인 비트코인 지표가 그 모습을 드러냈다라고 합니다. 바로 해쉬리본 매수 시그널인데요. 지금까지 해쉬리본 매수 시그널이 제대로 뜨고 나서 비트코인의 상승 랠리가 실패했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나마 한 번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라고 본다라면은 이 작년에 전염병 사태 때 블랙스완 이벤트가 나오면서 한번 크게 떨궜었던 적이 있었죠. 그리고 그 전에 해쉬리본 매수 시그널이 떴었는데 떡상을 진행하고 있었다가 그 블랙스완 이벤트 때문에 한번 떨궜다가 다시 한번 매수 시그널 나오면서 쭉쭉쭉쭉 상승을 해왔었습니다. 자, 그래서 해쉬리본을 항상 눈여겨서 보고 있는 많은 분석가들은 이 매수 시그널이 여기서 떴다라는 것은 비트코인이 바닥을 찍었다는 것을 확신해주는 것이다. 그리고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그것에 대한 근거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비트코인 역사상 한번 있었던 이 블랙스완 이벤트를 제외하고 해쉬리본 매수 시그널이 뜬 그 자리보다 비트코인 가격이 밑으로 내려가는 일은 없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당장 떡상하느냐,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가격보다 비트코인이 좀 더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바닥이 찍혔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대폭적으로다가 높아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강세를 계속해서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기분 좋은 소식이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기대 또한 많이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온체인 전문 분석가인 윌리 우는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비트코인의 수요와 공급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비트코인 가격이 53,000달러대까지 올라가줘야 된다. 지속적인 비트코인 가격 상승을 예측하고 있었던 윌리 우의 분석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영상을 마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추가적으로 공유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자, 비트코인이 크게 떨어졌을 때 이 빅쇼트의 실제 주인공 마이클 버리가 비트코인 차트가 헤드앤숄더를 그리고 있다. 조만간 크게 떨어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 넣었었는데요. 알고 봤더니 이게 뭐야? 반등해버렸네. 마이클 버리를 어리버리로 만들어버린 비트코인. 마이클 버리가 혹시라도 비트코인이 숏 포지션을 잡고 있었더라면 청산당할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소식은 여기서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정보들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 그러면 오늘은 토마토밭에 상큼한 자두 던지기 광고 영상 재생을 통해서 채널 지원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